대만은 반도체 엔지니어의 어떤 처우가 평균 1.5배 높습니다. 반도체 투자만큼은 국민들이 무조건 오케이를 해주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암울하기만 하는데 이게 말기 암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좀 어렵다 그렇게 말만 하다가 어느 순간 확 꼬꾸라지는 그런 위기가 닥칠 것인데, 의원님 말씀 중에 경쟁국가의 경쟁기업과 동등한 네. 조건을 만들어둘라 이런 말씀 기억에 남는데, 조직 문화 같은 걸 보면 애플에서 일하신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예. 애플에서 1년 일한 건 일반 기업에서 6년 노동 강도라고 하고, 일 못하면 바로 해고를 한다고 해고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이런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 문화가 또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우수한 인력이 미국이나 대만 같은 곳에 네. 중국. 이직하는 경우도 왕왕 들리는데, 1등이었던 삼성전자의 조직 문화의 재건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또 지금 이재용 회장님을 다 이렇게 함께 경험한 아마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사이트가 있고 저를 변화하게 만들었던 것이 당신이 중심이다라는 말이 You are the center라는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다리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지금은 한 100만 명을 먹여 살릴 것 같은데, 기술의 중요성, 그 기술자의 중요성, 그리고 각 개인의 어떤 철학을 베이스로 두고 일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팔로워였을 때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 조직의 장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제가 조직의 장이 되었을 때는 또 그런 문화를 계승하고 더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들도, 그것이 없으면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것의 가치를 인식을 하고, 이게 반도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영웅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내 문화라도 장착이 되어 있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하루하루가 일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내가 내 삶을 어떤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이 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면 조직 문화는 당연히 그 좋은 문화로 자리 잡겠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연봉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연봉이죠. 연봉 많이 받으려면 자기의 어떤 자기가 성과를 분명히 내야 되고, 그 성과를 인정받고 그 평가 기준이 또 투명하고 리즈너블 해야 되죠. 그런 평가 기준을 만들고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 평가를 누구도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도 열심히 하면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저런 평가 속에서 내 일이 빛이 나게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자조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인가? 네. 우리가 정말 삼성 공무원인가? 삼성 우리가 사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자책, 자조, 이런 목소리들이 후배들한테서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죠. 근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후배라도 당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당신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You are the center, 네가 중심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없으면 전체가 스탑된다라는 것. 그리고 인류에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스스로에게 장착하는 value driven work이라고,
가치 기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조직의 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제가 겪어왔던 일들을 들려주면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산무원 말씀하셨는데 삼성 공무원? 네, 좀 슬픈 얘기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와 관련된 행정 절차 같은 것도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과 용인에 만든다는 우리나라 그 반도체 클러스터도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개선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좀 볼까요?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2024년 2월 완공이 되었는데 그 구마모토 제1공장이 2021년 10월에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계획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착공해서 2년 반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평택 공장을 보시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정말로 8년인가요? 이 국내에서 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는 이 경쟁국, 경쟁 기업들의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경쟁력 가지고는 주도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지난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절박하게 외쳤던 이야기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지자체, 또 뭐 시민단체, 국회, 또 정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것을 적어도 경쟁국의 기업들만큼 완공 시기를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주도력을 잃지 않을 텐데 우리는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 지금의 어떤 제도 하에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우리가 설득하기 힘듭니다. 왜? 예를 들면 용인에 지금 원삼과 남사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 개통을 깔기 어려워요. 전력 개통을 깔려면 다른 지역에서 이 발전소를 지어서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지나가는 것도 못 지나가게 하거든요.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것도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가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보상을 삼성이 해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쟁국의 기업들은 그런 예가 없어요. 국가 산다는 다 클러스터의 조성을 다 국가가 해주지 기업한테 떠맡겨서 이걸 해결해라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용수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력, 용수 이런 인프라 부분에서 타 경쟁국과 말도 안 되게 경쟁력이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법안에다 담아서 K칩스법에 담아서 시즌 1에서 통과를 시켰고, 다만 이제 시즌 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2시간이라든지 건물의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담았는데 여전히 지금 용인 원삼과 남사의 클러스터 조성이 이제 언제 완공이 될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인가요? 아마 정부와 또 기업과 MOU 체결하는 어떤 세레머니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시작점이 될 것이고 이제 그로부터 지역 주민들 설득 또 시민단체 설득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득을 하려면 반도체 기술을 적어도 알아야 이 산업이 왜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왜 이게 호국 신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는 반도체 관련 전공하신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 일을 하신 분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특별법 시즌2를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나름대로 뭐 이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에 대해서 당의 어떤 색과 맞지 않다. 이런 걸로 반대를 한다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국가가 우선이지 어떻게 당이 우선입니까? 이게. 국가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데 어떻게 당락이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정말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사실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떤 그런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국가와 기업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런 일들이 진척되게 하려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사익을 버리고 당락을 버리고 이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고 설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하게 오늘도 좀 드립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파괴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정부와 기업의 협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경유착을 넘어서 지금은 정경밀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 공과 과가 있죠. 과거 사례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도 분명한 것은 이게 국가를 살리는 일이냐. 어찌 보면 이게 국가를 살리는 일인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든 정책들이 또 법안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인식되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정부와 기업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설득력도 필요한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매일경제 증권부에서 하고 있는 이 썰 네. 21만 네, 구독자인데 200만이 아니라 2천만 명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걸 많이 보고 정치권에 이런 네. 건전한 건의가 전해지려면은 네. 그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그 반도체 특별법 시즌 1 통과할 때 산자위 상임위에서 당신들은 모두가 다 X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아주 절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특별법은 다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고 말로는 하는데 정작 소위에 올라가면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대기업 특별법이다. 대기업을 위한 법이다. 또는 뭐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저해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설득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소위에 왔는데 또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는 당신들은 맥노다. 맥노라고. 국가가 힘이 없으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지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정말 보수와 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겠죠. 이 광화문에 나와서 양쪽이 이념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뭐 김건희 특검, 한쪽은 이재명 뭐 구속 이렇게 외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집회며 누구를 위한 시위며 누구를 위한 이 아우성이냐는 말씀을 꼭 묻고 싶어요. 제발 민생을 돌아보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그럴 시간에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반도체 산업을 키워서 불을 키우고 삼성전자 주주인 국민들한테 그렇죠. 주가 상승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지금 개미들은 하루하루가 속이 그러니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사실 정말 힘겹게 벌었던 내 재산을 앞으로 이어질 어떤 삶, 또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내가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좀 더 커지고 이 회사가 세계적인 주도력을 더 갖게 되면 주가도 더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나도 함께 국민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나도 함께 좀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치권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세비 주니까 이게 절박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정치적 갈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200조가 넘는다는데 이 부분 정말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하이 어떤 첨단 산업으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일으키는데 써야 되고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존엄을 살리는 일자리, 존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대만의 경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대만은 소위 말하는 우리 의사들 또 뭐 이렇게 율사들의 어떤 그 처우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대만은 반도체 엔지니어의 어떤 처우가 평균 1.5배 높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반도체 산업으로 대만은 그 나라가 지켜지고
호국 신기, 호국 신산이 반도체고 반도체 기업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만큼은 국민들이 무조건 오케이를 해주는 상황이고 이공계 배출 인력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우리의 반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보다 5도가 다르게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암울하기만 하는데 이게 말기 암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다가 아이고 아프다 이렇게 좀 어렵다 그렇게 말만 하다가 어느 순간 확 꼬꾸라지는 그런 위기가 닥칠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고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연사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네.